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도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호도 알아보았고, 실제 거리를 지도에는 줄여서 표현하는데 이를 축척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산이나 언덕 혹은 다른 곳보다 높은 곳을 평평한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높이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등고선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안쪽에 선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등고선의 안쪽일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지도와 같이 실제 등고선을 보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높이가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선으로 등고선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높이를 표현할 때 색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낮은 곳은 초록색, 그리고 점점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한 갈색으로 표시해서 이곳이 다른 곳보다 높은 지형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사회는 우리 주변과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혹은 지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1번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동네는 어디인지 써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바로 답을 하려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곳을 써보세요. 자, 모두 써보았나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사는 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마다 다른 곳을 적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사는 곳을 예로 들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곳이 바로 선생님이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주변에는 이렇게 오산시, 평택시, 수원시, 안산시와 같은 도시들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중심상가라는 곳입니다. 선생님 동네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친구들과 만나서 중심상가를 많이 갑니다.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상가를 사진으로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어때요? 높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차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그럼 이번 문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중심상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중심상가. 상가는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게들입니다. 이 가게들에서는 우리 영화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뭔가를 사야 할 때도 중심상가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식당들도 많이 있고 영화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것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자는 땅 지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중심지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요한 곳을 말한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중심지에 모이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중심지에 가는 이유를 서영이의 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영이의 일기를 보고 서영이의 가족은 왜 중심지에 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도 서영이의 일기를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 외식을 하고 왔다. 저녁을 먹기 전에 어머니께서 근처에 있는 시청에 서류를 내실 것이 있다 하여 시청에도 잠시 들렀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가게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 오늘은 카레와 탄두리 치킨을 먹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인도 음식점인데 평소에 먹었던 치킨과는 또 다르게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출한 것이어서 아쉬운 마음에 아버지께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마침 이번에 개봉한 땡땡 영화가 있어 시간을 맞춰 볼 수 있었다. 마지막에 주인공인 세모가 죽다니 너무 슬펐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가족은 주말에 먹을 음식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이것저것 사고 나니 장바구니가 금세 가득 차 버렸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서영이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그럼 서영이의 일기를 보고 왜 사람들은 중심지에 많이 가는지 우리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기 전에 시청에 가셨습니다. 중심지에는 시청이 있어서 사람들이 중심지에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가족은 외식을 하기 위해서 중심지에 갔습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가게에 가기 위해서 외식을 하기 위해서 중심지에 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 음식점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지에는 영화관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우리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영화 땡땡 영화를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관이 있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도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영이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 중심지인 중심상가에서 서영이의 일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편리한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중심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 가게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여러 음식점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들도 보이네요. 이곳은 아트박스라는 큰 문구점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필기구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구 용품들을 사러 많이 갑니다. 또 여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중심상가에는 다이소도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큰 다이소가 있는 중심지에 가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상가에는 은행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서 앞서 서영이처럼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가기도 하죠. 또 중심상가에는 큰 마트도 있어서 장을 보거나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심상가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치과나 아니면 산부인과, 한의원과 같은 여러 병원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중심상가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막 엄청 많이 보이죠. 뭐 서브웨이라든지 아니면 피자스쿨, 그 외에 뭐 화장품점도 있고요. 여러 상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직접 사진을 찍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중심지에는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서영이의 일기에서도 살펴보았고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인 중심상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이 중심지에 가는 이유는 뭐 마트, 가게,
영화관 등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 39쪽의 교원리는 주변에 논과 밭이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리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교원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본다면 정답은 X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다르니까 선생님이 직접 이 교원리를 한번 보여줄게요. 교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마을인데요. 지도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보이나요? 주변에 그렇게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선생님 요거를 사진으로 좀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교원리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이것들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바로 논과 밭입니다. 자, 이 교원리라는 마을은 우리 논과 밭이 많이 있는 마을인데요. 앞서 중심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논과 밭이 많은 교원리는 중심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교통이 발달한 곳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심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앞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선 당연히 교통이 발달해야겠죠.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중심지에 많이 모일 수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한 곳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는 중심지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지에는 마트, 상점, 영화관, 은행 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지에 간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도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심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교과서도 달라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동네를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중심지에 가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왜 중심지에 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우리 주변과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